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2번째 확진 환자는 16번째 환자의 친오빠로 확인됐습니다. 22번째 확진 환자의 동선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22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마을 인근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공중목욕장 등의 시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가 지역 경제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상품 또한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22번째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이전까지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가 관심일 텐데요. 일단 나주의 거주지에서 직장에 있는 광주를 오가며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동 경로를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번째 확진자가 아내와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설 명절인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동생인 16번째 확진자 가족을 만났고 점심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7명 가운데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일에는 나주역 신도시의 한 유통점 창고에 방문해 딸기를 납품하고 나주 시내에서 부인과 식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4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2월 6일 오전 1시 오빠가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어 조선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문제는 자가격리 조치가 되기 전까지 22번째 확진자가 일상생활을 이어나갔다는 점입니다. 22번째 확진자는 자신의 근무지인 광주 우편 집중국에서 우편물 선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나주시는 이곳에서 300명 가까운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2번째 확진자 가족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병원에서 주로 있었던 16번째 확진자와 달리 광주와 나주를 오갔기 때문에 접촉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2번째 확진자 남성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해외에 나가 있는 확진자 자녀의 조기 귀국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발병 확인된 22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담화문에서 이번 환자는 16번째 확진자의 친오빠로 지난 25일 설 연휴에 16번째 확진자인 여동생 등과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후 자가격리 조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원을 위해 52억 900만 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추가 확진자가 광주를 넘어 나주에서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주변 시설들을 잇따라 임시 폐쇄 조치했지만 확진자 동선이 확인되면 폐쇄되는 시설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시 삼포면의 한 마을 경로당입니다. 22번째 확진자의 거주지에서 불과 3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임시 폐쇄 조치됐습니다. 나주시 중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도 잇따라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 나주시가 폐쇄 조치를 내린 마을 경로당은 나주시 삼포면 23곳, 나주시 안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4곳과 나주시가 운영하는 공중목욕장 12곳도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인 14일 동안 임시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주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집행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에 가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확진자가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 방문했던 나주 빛가람동의 한 유통 매장도 오는 9일까지 나흘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22번째 확진자의 방문 장소나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폐쇄되는 시설들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죠. 나도 언제 생길지 모르고 항시 손 깨끗이 씻으면서 많이 준비하고 있죠. 지금 나온 뒤로부터 마스크는 대부분 많이 쓰고 다니죠. 나주시는 시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이달에 열릴 예정이던 공연과 행사 7건도 전격 취소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폐쇄, 휴업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400여 군데에 대해 이틀 동안 휴원 조치를 내렸고 확진자 거주지 인근과 21세기 병원 인근의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휴원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 등 60여 군데에도 운영이 중단되고 광산구 청소년 시설과 아동센터 등 55군데도 무기한 휴관됐습니다. 광주시는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에게는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개강을 앞둔 대학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동안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이 속속 귀국하면서 당장 같은 기숙사 건물을 써야 하는 대학생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서둘러 짐을 빼 차에 싣습니다. 방학 중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사하는 겁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입주가 내일로 다가오자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각자 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벽을 설치해도 중국인들이 그 한국인의 통제를 안전하게 따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좀 걱정되고. 전남대는 방학 기간 중국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 400여 명 가운데 기숙사생 약 200명에 대해서는 2주 동안 기숙사에서 분리 거주시킬 계획입니다. 기숙사 건물들 가운데 11층짜리 한계동의 1층부터 5층에 중국 방문 유학생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 문제로 같은 건물 6층부터 11층까지는 한국인 학생들과 다른 유학생들이 쓰게 됩니다. 대학 측은 중국을 방문한 유학생 전용 출입구를 마련하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계단을 통한 층간 이동을 막을 가벽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생활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건물 동선 분리를 실시해서 우리 기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은 내일부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거친 뒤 기숙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지역 경제계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감소는 물론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상품 또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에선 관광객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비어있는 캐빈을 분무기로 소독하는 데 분주합니다. 하루 4번 전체 캐빈을 소독하고 출입구에 분사형 소독기도 설치할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되면서 손님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노년층 고객님들의 어떤 숫자가 조금 준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은 3천여 명으로 평소보다 4천 명 정도 적습니다. 동절기가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설 연휴 기간 2만 5천 명이 다녀간 것과 비교했을 때는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행사들도 잇따른 예약 취소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여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195명의 고객이 해외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만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IMF보다도 훨씬 더 센 여파고요. 그래서 지금 여행업계는 재앙이죠, 재앙. 회식과 모임 등 단체 손님이 줄어들면서 식당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평일 때 100%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한 70% 정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는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연달아 나온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가 지역 경제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가운데 목포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벌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늘 새벽 5시부터 태원과 유진여객 시내버스가 모두 파업에 들어가 168대가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는 9%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늘 전세버스 20대 그리고 내일 오전 6시 반부터는 60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지만 운영 노선은 9개 간선 노선 중심으로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로 분류된 목포 우기종 예비후보가 비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기종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이 자신을 4대강 사업 A급 찬동 인사로 분류해 검증을 요구한 것은 음해성 비난이라며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에 비판 근거 제시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녹색재단 이순영 이사장이 뉴라이트의 핵심 인사이며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4대강 추진 당시 우기종 후보의 공무원 직위와 발언의 강도 등을 고려해 분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